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선입니다. 오늘 실전 회화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 배우셨던 문형들이 코야마상과 김상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하는 대화들 안에 속속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전 회화 함께 들어보실까요? 素敵なレストランですね。ええ、ここは日本人もたくさん来ますよ。何にしますか？何でもいいです。おすすめの料理はありますか？ええ、これは韓国の伝統的な料理です。どうぞ。どれも美味しそうですね。それに綺麗ですね。あれ？辛くありませんね。韓国料理だからといって辛いとは限りませんよ。そうなんですか。でも、キムチは辛いですよね。最初は水で洗って食べました。ええ、本当ですか？じゃあ、水キムチを頼みましょう。水キムチは辛くないキムチですよ。いいえ、今はすごく辛いキムチが好きなんです。よかった。 네, 여러분 실전 회화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문형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알아듣기가 쉬우셨죠? 그러면 제가 다른 예문들 통해서 함께 자료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코야마상, 김상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코야마상이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네요. 스테키나 레스토랑 데스네. 스테키나 나형용사죠. 멋진, 훌륭한. 그래서 레스토랑 데스네. 제가 몇 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응처럼 한국어에서 한국인들이 박을 제대로 세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단어들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응까지 한 박자로 꼭 세줘야 예쁜 발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레스토랑 응까지 해서 5박자로 발음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발음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레스토랑 데스네. 멋진 레스토랑이네요 라고 코야마상이 김상한테 레스토랑을 칭찬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김상이 에는 하이하고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긍정이나 수락의 뜻을 나타내는 감탄사 표현이네요. 네, 고코와 니혼진も 탁상 기마스요. 네, 고코는 이곳, 여기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고코와 여기는 니혼진모 일본인도 탁상 많이 기마스요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니니 시마스까? 나니니 시마스까? 네, 뭘로 하시겠어요? 뭘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니나니니 스르라는 문형에서 파생된 의문형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니니 시마스까?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난니 시마스까? 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나니라고 발음을 조금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여기는 일본인들도 많이 온답니다. 뭘로 하시겠어요? 그런데 가끔씩 일본인한테 대고 니혼진모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무례한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한국어로도 일본 사람한테 일본인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본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정중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일본인도가 아니라 일본 분들도 많이 오신답니다 라고 일본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니혼징에다가 어떤 단어 하나만 붙여주면은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 되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니혼징에다가 더하기 까따 카타만 붙여주면은 니혼진노 카타 내지는 니혼노 카타 네, 징을 빼고요. 니혼노 카타모 탁상 키마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도 많이 와요가 아니라 일본 분들도 많이 와요 라고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고요. 한국 사람 마찬가지로요. 한국인이라고 해도 되지만 한국 분이라고 할 때는 한국노 카타모 탁상 키마스요 이러면은 듣는 저희 한국인들도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카타라는 단어를 붙여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마스카라는 것은 그냥 스르의 마스형, 시마스
그냥 단순히 뭘로 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일본어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정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나니니 시마스카가 아니라 나니니 사레마스카라고 하면 훨씬 더 정중하고 윗사람에 대하는 예의 범절이 아주 바른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지금 스테키나 레스토랑 데스네 라고 해서 나형용사 스테키나 멋진 레스토랑이군요 라고 칭찬을 했는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레스토랑이나 좋은 곳에 데리고 가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데리고 가준 사람도 훨씬 더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스테키나 레스토랑 데스네 말고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참 멋지군요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멋지다 라는 표현 혹시 리빠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리빠나 어떤 건물을 데리고 가줬는데 그 건물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을 때 도테모 리빠나 다테모노 데스네 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용용사가 아니라 이형용사를 붙여서 여러분께서 칭찬을 한다면 정말 어떤 음식을 사줬는데 그 요리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네요 라고 칭찬을 하고 싶을 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맛있다가 일본어로 오이시이죠. 그래서 맛있는 료리, 음식, 요리죠. 그래서 오이시, 도테모 오이시 료리 데스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데리고 가준 장소나 사준 음식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요. 제가 아까 응까지 박자를 다 세서 말을 해야 된다고 또박또박 박자를 세서 말을 해야 훨씬 이쁜 발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닭상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박자를 빼먹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닭상 같은 경우에도 닭상 이렇게 세 글자로 발음을 하지 마시고 다쿠상 그래서 네 박자로 발음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코야마상이 뭘로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난데모 이데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난데모 이데스 뭘까요? 대충 눈치는 채셨겠죠? 난데모 무엇이나 좋습니다. 무엇이나 좋습니다. 한국어로 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나 좋습니다가 아니라 뭐든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데모 같은 경우에는 직역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무엇이나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부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든 좋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난데모이 데스 아무거나 좋아요. 그 다음에 오스스메노 료리와 아리마스까? 오스스메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서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스스메 아마 사전을 찾으면은요. 추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추천 그러면 추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한국어로 바꿔볼까요? 추천의 요리는 있습니까? 뭔가 약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같죠? 추천의 요리는 있습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추천해주고 싶은 요리라도 있으세요? 라고 코야마상이 데리고 와준 레스토랑이니까 그러면 김상이 한번 나한테 괜찮은 게 있으면은 추천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스스메노 료리와 아리마스까? 오스스메는요 일본어의 스스메루 남에게 권하다 추천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래서 추천의 요리라기보다는 노를 빼고요. 추천 요리라도 있으세요? 라고 코야마상이 이제 물어보죠. 여기에는 물음표가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끝을 올려서 발음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김상이 라고 대답을 하죠. 하이라고 같은 단어고요.
있죠, 그럼. 네, 맛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김상이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고래와 한국의伝統的な 料理です. 네, 고래와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伝統的な 나형용사죠. 伝統的な 料理です. 네, 제가 지금 코야마상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요리는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요리랍니다. 네, 그래서 노소라고 마지막에 끝내고 있는데 여러분 노소라는 표현을 알면은 일본에 가서 여러분께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상황에서 이 노소 하나만 알면 대화가 대부분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데요. 먼저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권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앉으세요 이런 단어를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노소 한번 하면 앉으세요가 되고요. 음식이 앞에 있을 때 노소라고 하면 드세요가 되겠고요. 음료수가 앞에 있을 때 노소라고 하면 네, 빨리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술이 앞에 있는데 노소 그러면은 한 잔 하시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노소 하나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한테 노소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권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 조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음이 바로 도조예요. 도조 이러면은 너무 발음이 조하고 조의 차이를 혹시 잘 들리시나요? 그래서 노조는 아니고요. 항상 조 발음을 연습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즈에다가 오를 붙여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고 예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코야마상이 노래모 오이시소 데스네. 네, 노래모 이것도 먼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노래가 뭐죠? 고래, 소래, 아래, 노래. 네,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도 오이시소 데스네. 어느 것도 오이시소 데스네. 약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한국어 같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어떤 뜻이죠? 아, 다 맛있겠네요 라는 소리죠. 그래서 와, 전부 다 오이시, 네, 오이시라는 이형용사의 어간이죠. 그래서 이형용사의 어간에다가 더하기 소다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뭐뭐일 것 같다라는 양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한번 쭉 풀어보면 와, 모두 다 맛있어 보이네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시면은요. 노소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노래모 이러한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나니나니 소다라는 거 양태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요. 코야마상이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죠. 와, 다 맛있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소레니 키레이 데스네. 네, 다 맛있어 보이는데 심지어 그 음식들이 보기에도 참 예뻐요. 그래서 계속 게다가 소레니라는 것은 게다가라는 거고요. 게다가 키레이 데스네. 맛있어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쁘기까지 하네요. 요리가 참 예쁘네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래 이것도 감탄사죠. 감탄사 한국어로 어떤 뜻일까요? 뭔가 놀랐을 때, 의외나 뜻밖의 사실에 맞닥뜨렸을 때 어머, 어라, 이렇게 놀랐을 때 나타나는 감탄사고요. 아래 카라쿠 아리마센네. 맵지 않네요. 이렇게 놀라고 있네요. 아마 코야마상은 한국 요리가 다 매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래 카라쿠 아리마센네. 이거 참 뜻밖이네요. 매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제가 꼭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줬을 때 어떤 걸 드시겠어요? 라고 권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전 뭐든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든 저한테 권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네, 저는 편식을 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일본어로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단어,
딱 두 가지만 사용하면 그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스키, 기라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좋다, 싫다. 스키라는 표현은 많이들 아시죠? 난 당신이 좋아요. 난 당신을 좋아해요. 뭐 한국이 좋아요. 이런 표현에 참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스키, 기라이 요 두 단어만 알면 여러분께서 저는 가리는 게 없어요 라는 문장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와타시와 스키, 기라이와 아리마센 이라고 얘기하면 직역을 하자면 저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없어요 라는 뜻인데 한국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저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없어요가 아니라 저는 뭐든 다 좋아해요가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뭐 일본 요리 중에서 어떤 거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가요? 어디 가보고 싶은 데는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다 좋아요 라고 활짝 웃으면서 스키키라이와 아리마생 이라고 얘기를 하면 참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오스스메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스스메는 제가 아까 추천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일본에 가서 아마 레스토랑에 가면 이런 팻말을 한 번쯤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쿄노 오스스메라고 일본 레스토랑 앞에 팻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쿄노 오스스메, 쿄노 오스스메노 료리 아니면 오스스메노 스ープ 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그날 레스토랑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자신이 있고 그리고 또 아침에 시장에 갔더니 특별히 어떤 재료 하나가 식자재 하나가 오늘따라 싸고 싱싱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와가지고 습을 끓였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의 내가 밀고자 하는 요리로 주방장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 손님들한테. 그럴 때 주방장이 써서 붙이죠. 쿄노 오스스메노 스ープ 이렇게 하면 오늘의 추천 스프, 이게 오늘의 추천 스프. 그래서 오스스메라는 표현 나중에 일본에 가서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반가운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아까 코야마상이 한국 요리는 다 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맵지 않네요 라고 놀라는 상황에서 끝이 났었죠. 여기에서 김상이 얘기를 하죠. 한국 요리 다 카라또 이때 가라이 또와 가기리마센요. 네, 이 문형 기억나시나요? 반드시 뭐뭐라고 해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문형이었죠. 여기까지가 보통형이 나와야 되고요. 보통형 카라또 이때 보통형 토와 가기리마센요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김 씨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한국 요리라고 해서 가라이 또와 가기리마센요 꼭 매운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코야마상이 난 데스까? 네, 나니나니 다 기억나시나요? 그냥 다 라고만 하면은 이다, 뭐뭐이다 라는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난 데스까? 그렇군요. 그렇습니까가 아니라요. 소 데스까 이러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까운 사이라면 이렇게 난 데스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많이 이렇게 친한 느낌이 드는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소난 데스까?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코야마상이요. 네모 키무치와 가라이 데스요네. 그런데 하지만 키무치와 김치는 가라이 데스요네. 참 맵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쇼와 미즈데 아라떼 다베마시다. 네, 저희도 아기 때 매워 그러면 엄마가 물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씻어줬던 기억이 나시죠? 일본 이 코야마상도 처음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사이쇼와 처음에는 미즈데 아라떼 다베마시다. 네라는 거는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조사죠. 그래서 물로 씻어서 먹었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미즈데 아라떼 다베마시다. 물로 씻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상이 혼토 데스까? 이것도 감탄사죠. 일본 사람들은 참 감탄사를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감탄사들이 참 많은데 도 있었고요. 에도 있었고 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뭐죠? 네, 느낌이 딱 오시죠? 발음만으로도. 뭔가 놀랐을 때, 의외일 때. 그래서 혼또 데스까? 혼또? 정말입니까? 정말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은 코야마상이 이렇게 김치를 씻어서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요. 지금 배우셨던 문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예문을 알려드리자면 거짓말이라고 해서 꼭 다 나쁜 걸까요? 흰 거짓말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나 아는 사람이 오늘 소개팅을 나간대요. 근데 한껏 멋을 부리고 예쁘게 하고 향수 뿌리고 이러고 나와서 자기 칭찬을 막 해요. 내가 오늘 나오면서 거울을 봤는데 오늘따라 내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 오늘 소개팅 정말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한테 내고 너 오늘 되게 이상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땐 저희가 어떤 거를 하죠? 저희는 하얀 거짓말을 하죠. 그래, 너 오늘 정말 이쁘다. 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문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거짓말, 우소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해서 우소다까지가 보통형이고요. 우소다 더하기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네, 카라또 이때죠. 그래서 우소다 까라또 이때 어떻게 해요?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전부, 스베테, 젠부 다 괜찮죠. 아니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가나라즈. 그래서 가나라즈 와루이 토와 가기라나이. 네, 거짓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흰 거짓말도 필요하다. 네, 그런 문장을 만들 때 이런 문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다른 문형인데요. 여러분 일본어 공부를 하시다가 한자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터덜터덜 뒤돌아섰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자는 너무 어려워. 한자는 일본어는 한자 때문에 내가 중급 이상 가지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네모 앞에 배웠던 문장이에요. 네모 맞아 맵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물로 씻어서 먹었답니다. 이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그쵸. 한자 참 어렵죠. 저도 처음에는 후리가나를 일일이 달아서 공부를 하곤 했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일본어를 처음에 배울 때 후리가나 달고 사전 잡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한자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금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네모, 네, 하지만 한자는 어렵죠. 네, 네모, 간지와 무즈카시 데스요네. 그 다음에요. 저도 처음에는 후리가나를 달아서 공부를 하곤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와타시모 처음에는 사이쇼와 네, 후리가나를 붙여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리가나を 붙이다,つける를 사용해서요. つけて 勉強しました. 네. でも漢字は難しいですよね. 私も最初は振り仮名をつけて勉強しました. 그러면은 네, 예전에는 저도 그 어려운 한자 공부 일일이 후리가나 달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김상, 네. 자, 미즈키무치요. 다노미마쇼. 미즈키무치, 뭔가요? 물김치죠. 매운 김치가 아니라 하얀 김치. 그래서 이 코야마상이 처음에는 김치가 매워서 일일이 물에다가 씻어서 먹었다고 하니까 김상이 그럼 물김치를 시킬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미즈키무치요 다노미마쇼. 네, 아마 물김치를 이라고 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물김치를 시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물김치를 주문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다노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께서 사전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전에는 친구한테 어떤 일을 부탁하다 라고 할 때도 이 다노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물김치를 부탁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음식을 우리가 부탁한다는 표현은 웬만하면 잘 쓰지를 않죠. 저희는 그냥 짜장면 하나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킬까요? 주문할까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도 다노미마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문을 할 때에는요. 영어 오더 있죠? 오더하다. 그래서 그거를 일본어 외래어로 바꿔서 가타카나의 단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더.
오다스르라고 하면은 오더하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주문을 하다 그러면 주몽스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꼭 다노미마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타노무도 쓰셔도 되고요. 주몽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다라고 해서 영어를 써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미즈키무치와 카라쿠나이 키무치 데스요. 네, 물김치는 말 그대로 카라쿠나이. 꾸나이라고 하면은 이용용사의 부정형이 되죠. 그래서 물김치는 카라쿠나이, 맵지 않은 김치랍니다. 네, 물김치는 맵지 않은 김치랍니다. 라고 하면서 시켜드릴까요? 라고 김상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코야마상이 이에 이마와 스고쿠 가라이 키무치가 스키 난데스. 네, 이에 아니요. 이마와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물로 씻어 먹곤 했는데 이마와 지금은 스고쿠는요 굉장히 매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매우 가라이 키무치가 저는 지금은 이제요 아주 매운 김치를 스키 좋아한답니다. 네, 은데스라고 하면은 뭐뭐라고요, 뭐뭐랍니다, 뭐뭐임이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그 문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니요 물김치 시키실 필요 없어요. 저 이제 굉장히 매운 김치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키무상이 요까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요까따라는 단어를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게 요까따가 애시당초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요까따. 요이에서 파생이 된 단어죠. 요이가 어떤 단어였죠? 좋다라는 단어죠. 근데 이형용사를 과거형으로 바꾸면은 뒤에 이 부분을 까따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까따라고 하면은 좋았었다라는 과거형일까요? 좋다의 과거형은 좋았었다죠. 좋았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좋았다라고 해석을 한국어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느낌이. 아니요, 저 지금 이제 매운 김치 정말 좋아해요. 그랬더니 좋았다. 이상하시죠? 듣기에. 그래서 이 요까따는 요이, 좋다라는 이형용사의 과거형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요까따는 좋다라는 거는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좋았다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참 다행이에요.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요까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지금 반말이니까 만약에 정중하게 조금만 더 존댓말로 하고 싶다면 뒤에다가 뭐를 붙여주면 되죠? 그쵸? 여기에 데스만 붙여주면 요까따 데스 그러면 정말 잘 됐네요 라는 표현이 되니까요. 요까따는 요이 좋다의 과거형이니까 좋았다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행이자 잘 됐다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친구들 아니면 아는 사람 대화를 할 때 사용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형들 실제 회화문을 통해서 저와 지금 공부를 해보셨는데 이번에는 말하기 연습 여러분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죠. 対話練習例このそばおいしそうですよ。食べ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1番いちご甘い食べましょう。このいちご甘そうですよ。食べ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このいちご甘そうですよ。食べ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2番スープ熱い飲みましょう。このスープ熱そうですよ。飲み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このスープ熱そうですよ。飲み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3番寿司古い捨てましょう。この寿司古そうですよ。捨て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この寿司
古そうですよ。捨て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4番、りんご、新しい、買いましょう。このりんご、新しそうですよ。買い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このりんご、新しそうですよ。買い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 네, 여러분 말하기 연습 잘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직접 배우셨던 문형들이 있으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오시죠? 그러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혜선이었습니다. 미나산 사요나라.